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렇게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우와 나스닥은 밤 사이에 더 큰 하락이 발생되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장 초반에는 상승세였으나 모두 하락 전환이 되었으며 어제 미국에서 발표된 소비심리 지수 역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에 관한 이야기라던가 금리 인상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다음 주에 상당히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번 주 금요일처럼 또 한 번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이어지면서 한국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이어지면서 한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장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0.8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다우지수는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락세가 지속되었고 결국 종가 최저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어제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나스닥은 어제 마이너스 0.8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다우지수와 똑같이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지속적인 하락세가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된 이유는 뭘까요? 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어제 영상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었고 장중에도 계속되는 상승이 나왔었죠. 하지만 여러분, 어제는 미국 증시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종가 베팅하기 매우 부적합하며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을 절대 믿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어제 영상을 찍을 때 WTI 유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금 상승 중으로 보이나 이건 다시 한번 70불이 깨지면서 하락세가 나올 수 있으니 절대로 지금 정유주를 매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유가가 이렇게 하락 전환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중앙에너비스를 비롯한 SK이노베이션, S-오일은 분명히 또 하락으로 출발할 겁니다. 특히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2만원대가 붕괴되었으니까 사람들은 가격적인 메리트에 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보다도 유가 자체가 내려가면은 중앙에너비스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는 소비심리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소비심리지수는 80.8을 기록했습니다. 5개월 만에 최저치였고 지난달에는 85.5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86.5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 덕분에 어제는 미국의 언택트 관련주들이 전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과수원을 하고 있는 애플은 마이너스 1.4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얼굴책 페이스북은 3일 연속 하락이 나오면서 어제도 마이너스 0.9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아마존 역시 이렇게 6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어제도 마이너스 1.5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애플이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LG이노텍, 애플 관련주죠. LG이노텍은 다음 주에 분명히 하락으로 출발할 거예요. LG이노텍은 현재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으며 애플 관련주 중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애플 관련주 BH라던가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트를 길게 보시면은 아직도 52주 신고가까지는 한참 더 많이 남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어제 테슬라도 마이너스 0.9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4일 연속 이렇게 테슬라는 하락세가 지속이 되었는데 테슬라의 하락세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한국의 K배터리 관련주도 이렇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플러스 1.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최근 LG화학의 행보는 3일 하락이 나오고 하루 반등이 나오고 다음날 반등이 나오는 척하면서 개인분들을 꼬시고 다시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계단식 하락이 이어지고 있죠. 반면 삼성 SDI만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지속적인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배터리 관련 업체들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안 좋은 뉴스밖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잘 나가던 K배터리, 화들짝, 폭스바겐, 중국과 손을 잡았다. 자, 보시면은 폭스바겐에서도 이번에 전기차 생산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에게 공급받기로 계약을 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전부 다 주가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일하게 삼성 SDI만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삼성 SDI만 저렇게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계 자동차 판매 순위 4위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자, 뉴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세계 4위의 자동차 그룹 스텔란티스가 북미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삼성 SDI와 협업이 아주 유력한 상황이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지금 연기금이 삼성 SDI를 연일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식을 대부분 이렇게 매도하면서 매일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삼성 SDI만큼은 6월 11일부터서 7월 16일까지 한 달 내내 계속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이렇게 코스피가 신고가를 돌파할 때 도대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어떤 종목이 상승해서 이렇게 지수가 신고가를 갔을까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 당시에도 삼성 SDI는 연일 상승세를 보였었고 뜬금없이 LG 생활건강이 코스피가 신고가를 갈 때 이렇게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무려 2.86%나 상승하면서 장중에 90만 원을 터치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 나스닥이 저렇게 하락으로 마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에 상장된 모더나의 주가는 플러스 10.30%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모더나가 지난주에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다름 아닌 모더나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뉴스 때문에 상승이 나왔죠. 보통 여러분 모더나에 호재가 있을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모더나의 호재라기보다는 그냥 지수 편입으로 인한 상승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도 다음 주에 상승할 거라는 생각은 조금 안 들긴 합니다. 그리고 파미셀이라던가 혹은 엔투텍 이런 모더나 관련주들도 모더나 주가가 상승하면 크게 상승이 나오는데 모더나 주가가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가도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주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엔투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낮은 포복으로 연일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모더나의 주가가 오르자 화이자의 주가 역시 어제 플러스 0.6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화이자는 앞으로 1%만 더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화이자의 주가도 저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의 화이자 관련주의 주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KPS 생명과학 화이자 관련주죠. KPS 생명과학은 지난주 금요일 마이너스 1.4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주가 역시 이렇게 바닥에서 빌빌 기어가는 모습이 연일 연출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테마주라서 지난번에 이렇게 12.56% 장중에 크게 상승이 나왔던 적도 있지만 그 뒤로는 연일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다시 태초마을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화이자의 주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다음 주에 화이자 관련주가 상승할 거라는 생각은 그다지 들지 않네요. 자,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마이너스 2.4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4일 연속 이렇게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보통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내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의 주가가 같이 내려요. 그래서 다음 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장 초반에 분명히 하락으로 출발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던가 미국 증시가 내린 건 미국의 특수한 상황, 옵션 만기일로 내린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장이 개장되었을 때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라면은 장중에 금융투자라던가 혹은 외국인이 코스피를 매수하면서 다시 상승 전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 상황을 보시면은 정말 암울한 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루 단타 치고 다음날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매수가 연일 들어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틀 연속 매수를 했다? 그럼 뭐예요? 그 다음날 3배, 4배, 5배 이상 더 많이 팔아버리는데, 자꾸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량으로 매수해봤자 대량으로 다시 팔고, 어떤 때는 이렇게 선물만 1조 원을 2번이나 팔아버리니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승 종목이 많았던 날보다 하락 종목이 많았던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 지수가 상승을 한다고 해도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을 때가 대부분이고, 한 달을 기준으로 보셔도 하락 종목이 많았던 적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는 장중에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피뢰침을 쏠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장중에 뉴스가 나와서 급등이 나온 종목은 무조건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심하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무조건 피뢰침입니다. AJ 네트윅스 보세요. 23.65%나 상승했는데 종가가 6.93%. 근데 중요한 건 얘는 맨날 피뢰침이야. 그리고 피뢰침이 아니라 그냥 파랑색 음봉으로 내려 꽂는 종목도 너무 많죠. 제일바이오도 22.60%로 장중에 이렇게 빵 띄워놓고 시작을 했는데 종가는 플러스 4.47%. 얘는 아주 전문적인 놈입니다. 한 번도 양봉으로 마감된 적이 없고 맨날 피뢰침이야. 맨날 피뢰침. 그래서 이 종목이 급등이 나온다? 얘는 거의 상한가 못 간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안 하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저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 나온 종목들은 거의 안 건드리거든요. 이글벳도 어제 11.88%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1.04%. 자, 아이비 기명. 이낙연 씨가 춘천에 있는 일자리 센터에 방문했다는 소식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부터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23.52%가 상승이 나왔으나 종가는 플러스 3%, 그리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4%가 나왔으니까 플러스 23.52%에 잡으신 분들은 그 다음날까지 합치면은 하락률이 무려 20%가 넘죠. 그래서 최근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온 종목은 대부분 저렇게 급락이 나와요. 그리고 장중에 뉴스가 뜨는 종목은 상한가를 갈 것처럼 막 기세 좋게 올라가다가 피뢰침을 쏘고 종가 마감. 그리고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무슨 코인 시장 같아. 여기서 여러분, 상승과 하락으로 맞춰놓은 다음에 상승 최상위 종목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AD칩스라던가 혹은 ACD라던가 갑자기 오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갑자기 10시 때 빵 하고 20%까지 올라오고, 뜬금포로 갑자기 올라요. 뜬금포로. 12시에 갑자기 네오오리진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갈 것처럼 이렇게 빵 올라왔잖아요. 25%나 올랐어요. 25%. 근데 어때요? 피뢰침 쏘면서 그냥 사망. 무슨 코인 시장이 알트코인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알트코인의 차트를 보실 때 15분 봉을 켜두잖아요. 보통 이렇게 알트코인 중에서 급등이 나오는 애들은 15분을 못 버텨요. 15분 동안 이렇게 잠깐 상승이 나오다가 쑥 빠지는 패턴이 코인 시장에 매번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차트를 보실 때 15분 봉 켜놓고 급등하는 종목 관찰해보세요. 15분을 못 버티고 이렇게 빠져요. 아니, 코인 시장이 망하니까 코인의 세력들이 지금 코스닥이라던가 코스피에 놀러왔나? 차트를 보시면은 코인 차트랑 주식 차트랑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과거에는 여러분 이렇게 종가까지 고가로 유지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빼는 패턴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장중에 잠깐 꼬셔놓고 이렇게 빼버리니까 급등하는 종목을 여러분이 잘못 들어가면은 정말 계좌가 녹아버릴 수가 있어요. SBS 미디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때문에 오른 주식이 아닙니다. 이 주식은 1분기에 적자가 지속이 되었고 SBS 미디어 홀딩스와 TY 홀딩스가 합병을 한다는 뉴스 때문에 지난번에 저렇게 급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합병가액이 2,075원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합병이 결정된 다음에 주가를 계속 눌러왔어요. 계속 누르다가 이번에 갑자기 확 올랐는데 외국인이란 기관이 SBS 미디어 홀딩스를 엄청나게 샀더군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보통 말이죠. 이 회사는 주가가 급등을 하면은 기타 법인에서 일부러 주가를 눌러버립니다. 합병가액을 낮추기 위해서. 근데 최근에 투신이 SBS 미디어 홀딩스를 대량으로 매수하더군요. 저는 분명히 투신이 저렇게 대량으로 매수했으면은 그 다음날 잠깐 갭 띄워놓고 분명히 매도하고 튀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도 그 다다음날도 이렇게 순매수가 지속이 되더군요. 그리고 여러분 금요일날 갭이 갑자기 빵 떴을 때 보세요. 5분 동안 상승이 나왔어요. 5분 동안 잠깐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프로그램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죠. 저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길래 그럴 줄 알았다 투신 니네가 던지는 거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와 장막판 10분 전에 투신이 다시 사. 그리고 투신뿐만이 아니라 연기금까지도 지금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SBS 컨텐츠 허브라던가 SBS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가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물론 SBS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21일 날 52주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약간 내려온다고 해도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도 않고 이걸 전문용어로 건전한 조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 여러분 주식이 정말 무서운 게 여기 고점을 돌파할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위에서 다 빼버린다는 사실. 그리고 장막판 10분에서 20분을 남겨놓고 기관과 외국인은 다시 재매수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하세요. 고점 들어가기 전에 일부를 매도하거나 혹은 전량 매도를 한 다음에 종가 직전에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제일로 좋아요. 그래서 장막판 수급만 보면 아유 심장 약한 개미들만 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저렇게 다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사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판 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 고점이라던가 혹은 종목들이 고점을 달성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호텔 신라도 마의 10만원 벽을 뚫자마자 다시 이렇게 9만원대로 내려왔는데 10만 3천원을 찍을 때 여기까진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10만 3천을 뚫으려고 할 때 그 뒤로 그냥 쭉 빠졌잖아요. 두 번째 이렇게 탈출 기회를 줬을 때 보통은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은 그 자리에서 계속 빠져서 이렇게 고생을 너무 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BS 미디어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고점을 뚫러 가기보다는 이 꼭대기에서 물려 계신 개인분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더 질리게 만들면서 이런 데서 횡보를 하다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빵 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높지 여기서 이렇게 긴 피레침이 나왔는데 그냥 여기서 다시 올린다? 그건 솔직히 좀 힘들다고 봐요. 얘는 과거에도 이렇게 피레침을 한번 쏘면은 밑에까지 뺐다가 정말 힘들게 만들었다가 다시 올렸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만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매수하거나 혹은 미수나 신용을 써서 몰빵을 때려버리면은 상당히 여러분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 드디어 도쿄 올림픽이 개최가 되죠. 문재인 대통령은 만약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안 해줄 경우에는 개막식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어제 일본의 TBS의 보도에 따르면은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지도 모른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16일 TBS에서는 한일 외교 관계를 위해서 한일 정상회담에 관해서 막판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한일 정상회담이 안 열릴 것으로 생각되어서 지난주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전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3.22%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성통상, 모나미 이렇게 두 가지가 대장주 중 하나죠. 장중에는 플러스 6.59%나 상승이 나왔고 지난번에 올림픽 개막식에 불참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신성통상은 52주 신고가를 갔었죠.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는 1.03%나 상승이 나왔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0.85%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7월 23일이 여러분 도쿄올림픽 개막식이거든요. 만약에 19일부터서 22일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 뉴스가 나올 경우에는 모나미하고 신성통상은 그동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더 큰 하락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올림픽 개막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불참을 하고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안 된다라면은 신성통상과 그리고 모나미는 약간의 반등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리고 오늘 한국의 확진자 수는 1455명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확진자 수가 1500명대였는데 오늘도 10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은 9시 35분인데 현재도 어제에 비해서 확진자가 69명이나 줄어든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주말은 당연히 검사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분명히 주말에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줄어들 것이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렇다면은 시젠이라던가 휴마시스 그리고 알서포트, ECS 이런 바이러스 테마주들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으나 다음 주에는 더 큰 하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테마주들은 칼 손절이 필수입니다. 먹을 때는 10%, 손실 볼 때는 20%, 30%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전부 테마주를 들어가서 그런 경우가 많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급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상승할 때도 크게 오르지만 하락할 때도 무차별적으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손실을 볼 확률도 매우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 급등하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장중에 따라 들어갈 때도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들어갑니다. 자, 딜이라는 종목을 보세요. 5분 동안 순간적으로 13%를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최소 3,100원 이상에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왜냐면은 순간 체결약이라던가 혹은 급등하는 종목이 갑자기 종목이 뜨면은 사람들이 그때 쳐다보게 되고 그때는 이미 외국인과 기관 애들은 던질 준비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꼭대기에서 물리게 됩니다. 꼭대기에서 물렸을 때 중요한 게 뭐다?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고 3일 단일가 매매 이런 것까지 같이 걸려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 투자 경고라던가 혹은 투자 주의에 걸리면은 하락이 너무 일상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투자 경고하고 또 단기 과열에 걸리면은 일단 신용과 미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종목을 잘 매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30분씩밖에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디지털 조선처럼 30분 단일가 매매 요렇게 20%에서 30% 급락이 나와버리면은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시장가에 던지고 싶어도 30분 단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이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순간 체결량이라던가 매수 배도 상위 종목 보고 그냥 매수한다? 그럼 깡통 찰 수 있는 확률이 비율적으로 높은 상황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런 건 시간의 단일가부터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 이런 주식을 사신 분들 주말에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테마주로 수익을 크게 낸 사람들의 계좌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 테마주에 들어가서 크게 손실 본 사람들은 계좌를 인증 안 하죠. 계좌 인증하면은 야, 저런 급등주나 테마주에 칼 손절 없이 왜 들어가가지고 손실을 봤냐? 에휴, 미련한 놈 하면서 욕먹을 게 뻔한데 누가 미쳤다고 손실 본 계좌를 카페에 올리면서 인증을 할까요? 자, 그리고 이틀 전에 또 손정희 씨 기사가 나왔죠. 야놀자의 손정희 씨가 2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는데, 자, SBI 인베스트먼트는 야놀자 관련 테마주 중 하나죠. 저 기사가 나오고 7월 15일에는 무려 12.80%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요렇게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왔죠. 이 종목은 지금 손정희 씨 기사만 가지고 계속 놀리면서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개인 투자자분들 고점에서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상승폭의 반 이상을 빼버리죠. 뉴스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도 힘들고 오히려 손절이 계속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날 올렸다가 그 다음날 사실 묵은 뉴스 나와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 근데 또 갑자기 단독 보도 기사 나와서 다시 뛰었어.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물렸던 사람들 이런 데서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나갔다가 또 올리는 척 했다가 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양치기 소년이잖아요. 지금 손정희 씨 투자 기사가 3번이나 나왔는데 3번 다 그렇게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다가 4번째 기사 나오니까 여기서 올린다. 이게 사면봉도 아니고 당하시는 분들 거의 없죠. 실제로 수급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3번째, 4번째에서는 계속 매도를 했고, 단타의 제왕인 투신이라던가 혹은 검은머리 외국인만 이렇게 단타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놀랍게도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SK 하이닉스라던가 포스코라던가 대형주들의 실적도 곧 발표가 되고, 대형주들의 경영 실적 발표는 이렇게 HTS의 종목 검색어에 IR로 검색하시면은 실적 발표 일정이 이렇게 나오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다음 주입니다. 7월 27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이며, 포스코라던가 혹은 대형주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실적 발표 일정이 나오죠. 포스코는 7월 22일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철강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포스코가 상당히 수혜를 볼 거라고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과연 다음 주에 포스코의 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 혹은 실적 발표가 된 다음에 혹시라도 주가가 내릴지 잘 한번 관찰해 보시길 바래요. 포스코가 만약에 실적 발표 날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포스코의 공매도를 쳐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공매도의 수량이 항상 매진입니다. 포스코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이기 때문에 대주 가능한 수량이 이렇게 7,000주밖에 없고, 포스코의 주가를 보시면은 5월 10일 기점으로 이렇게 2달 연속 조정이 나오고 있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개별 선물로도 하방에다 베팅할 수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 너무 베팅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해드리지만, 이렇게 공매도를 이용한 매매법도 코스피 대형주에는 가능하니까 실적 발표 기간에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 주식에다가는 공매도도 한번 쳐보시길 바래요. 실제로 이번에 삼성전자라던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공매도 전법으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했었다라면 수익을 거둘 수도 있었죠. 특히 삼성전자라던가 LG전자가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대주 잔량이 상당히 널널하기 때문에 포스코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실적 발표 기간에 공매도를 이용한 전법도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그리고 정치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윤석열 씨의 지지율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재명 씨라던가 혹은 윤석열 씨의 지지율이 30%가 안 됩니다. 자,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이 됐어요. 이건 이낙연 씨의 지지율이 15%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씨의 지지율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최재형 씨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지금 5% 정도인데, 최재형 씨와 이낙연 씨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앞으로 이재명 씨 테마주라던가 윤석열 씨 테마주들은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이재명 씨의 테마주 중에서 범양건영이라던가 KD라던가 여러가지 종목들이 2주 뒤에 투자 경고가 풀리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 이재명 씨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못한다라면은 저런 종목들은 오히려 투자 주의가 풀려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요즘엔 반대예요. 투자 경고라던가 투자 주의가 있어도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가거나 더 올리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투자 주의가 풀리면 하락을 하는데, 투자 주의가 풀릴 경우에는 신용과 비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무가내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고, 세력들은 그동안 매집했던 물량을 쏟아 던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물량 떠넘기기를 하죠. 일단 다음 주에는 여러분 폭염 관련 주식들이 아침에 요동을 치면서 상승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일전자, 선풍기 관련 회사죠. 자, 신일전자가 일단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으니까 첫 스타트를 끊어주면서, 지난주 폭염 관련주 일진전기 역시 분명히 갭이 뜨면서 폭염 관련주는 분명히 아침부터서 큰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출발을 보일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일진전기라던가 폭염 관련주도 다음 주는 좀 쉬어가질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도 비가 오기 때문에 폭염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냥 장마가 더 걱정되는 상황이고, 발전 사용량 역시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블랙아웃이라던가 폭염 이야기가 주말엔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다음 주에도 장 초반에는 상한가를 간 종목이라던가 시간의 급등 종목들은 잠깐 갭을 띄워주겠지만, 그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분명히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렇게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음봉으로 전환이 되거나 혹은 피레침을 쏘고 그냥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코스닥에 이렇게 검은 머리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대량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무조건 뺍니다.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랬어요.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 매수를 하면 그 다음날 급락이 나오고, 또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은 무조건 음봉으로 빠지거나 피레침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한컴 MDS도 보세요. 제가 전날에 이 종목을 직접 매매했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뉴스 하나 빵 띄우더니 18.53%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전부 이렇게 먹튀를 해버렸죠.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급락.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분 봉을 켜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네이블 같은 경우에도 15분 봉 켜놓고 보면은 15분을 못 버티고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더니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종가가 플러스 5.87%로 마감이 되었고, 이런 종목은 너무 소형주라서 수급도 거의 없고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의 수급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최대 주주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품절주 같은 그런 주식이라서 장중에 여러분 호가창이 너무 얇아서 이런 종목은 매수하셔도 팔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엔디포스처럼 이렇게 무상증자라던가 액면 분할 혹은 액면 병합 같은 경우엔 정말 조심하세요. 자, 엔디포스는 7월 15일 날 무려 21.30%가 상승이 나왔고, 어제는 무려 8.16% 하락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상승이 나오자마자 이틀 만에 상승분을 다 빼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지금은 여러분 과거와 다르게 무상증자, 액면 분할 이런 뉴스가 나와도 상한가를 가기 힘들어요. 위즈코프도 무상증자 권리락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16%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6%였고 그 뒤로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되면서 이날 매수하신 분들은 벌써 손실이 마이너스 30%입니다. 30%. 지금 상한가를 가봤자 이분들은 회복이 안 되고 상한가는커녕 플러스 45.7%가 올라와야지 본전에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박을 노리고 베팅을 하다가는 지금은 계좌가 그냥 쉽게 박살이 날 수 있는 그런 증시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너무 대박을 꿈꾸지 말고 차근차근 쉬엄쉬엄 하면서 약간 여유를 가지시고, 본인이 손실 본 금액이 많다고 해서 제발 한방 베팅이라던가 비중 베팅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더나의 주가가 급등하였습니다. 모더나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S&P 500 지수 편입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거예요. 기존의 모더나 백신 효과가 좋거나 혹은 부스터샷 뉴스 등으로 주가가 급등한 거와 달라요. 그때는 모더나 관련주가 모두 상승이 나왔으나 이번에는 개별 이슈 때문에 상승한 거기 때문에 한국의 모더나 관련주는 상승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주말 확진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확진자가 기존에 1600명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400명대입니다. 200명이 줄었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일요일날 집계된 확진자 수가 발표될 거예요. 일요일날 집계된 확진자 수는 1300명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테마주들은 또 한 번 큰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접근하시면 위험하고, 보유자분들도 비중 축소라던가 혹은 손절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 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